네, 그럼 이번에는 이번 참사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금 여객기가 최종적으로 부딪힌 콘크리트 둔덕, 이게 지금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역할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당초에는 이제 외벽이라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로컬라이저라고 해서 예. 그 계기 착륙 시스템을 돕는 장치인데 이 자체가 이제 두 가지의 고주파로서 그 활주로의 중심으로 항공기가 계기로 저절로 자동으로 유도가 되도록 예. 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활주로의 중심 선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활주로의 끝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역시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종단 안전구역, 종단을 활주로가 이탈이라고 직선으로 침범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구조적 강도가 항공기를 이렇게 부서뜨릴 정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추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둔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구조물 위에 견고히 설치해야 되는, 이게 바람에도 흔들리고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송수신을 해야 되니까 견고하게 고정하려면 콘크리트에 고정을 하는데 예. 지중해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땅 예.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사 둔덕으로 지중을 만든 것으로 지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평한 땅에 네, 그렇죠. 땅 위에다 세워놓는 게 맞는데 네, 네, 네. 땅이 평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땅이 평평하지가 않았고 그런 예. 부분에서 둔덕을 만들므로써 예. 구조물이 지중해에 있다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 아니라서 예. 그렇게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을 좀 살펴보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199m가 떨어진 지점에 이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이 설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이 지점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렇게 규정에 특별히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잠깐 짚기 전에 네. 이제 해당 부분에서 규정에 적합하다고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가 다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대로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부딪혀서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비난이나 처벌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가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예.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나온 방법이면 우리가 이성적인 제도권 안에서만 따질 게 아니고 예.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의문들을 이성의 제도화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 규정을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한계를 두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공항이나 해외 공항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가깝고,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에는 320m가 넘는 외벽이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했었죠. 그 사이에 가까운 구조물이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렇게 됨으로써 좀 저 화면에 지금 위치해 보시면 예. 활주로 끝에서 251m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외벽까지 로컬라이저 구조물까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종단 안전 구역이 좀 더 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기 활주로라고 글씨 써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로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우회도로가 되는 거고 예.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상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종단 안전 구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미끄러져서 비상 상황에서 저 부분을 넘어서 오버런 과주를 했을 때 이게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리가 필요한데 예. 중간에 저게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45m라는 저 거리가 저 장애물이 없었다고 해서 저 외벽은 또 부딪히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장애물이 된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저 그래픽 그대로 좀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활주로에서 저 구조물까지 충분히 규정에 따르면 뭐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거리만큼 충분히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충분히가 아무리 충분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일단 너무 지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네. 근데 그 종단 안전구역이 몇 미터다라고 설정이 돼 있기도 한데, 네. 우리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국토부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은 그게 몇 미터든 간에 네. 그 그렇죠. 구조물까지를 무조건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돼서, 네. 예,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죠. 그건 그래서 무슨 그 의미인지. 해당 조항에서는 네, 그 앞에 문구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주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오버런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더 나아가는 상황인데 예, 그 상황이 지금처럼 매우 심각한 그 사고 상황에서 추정되는 속도로 예, 시속 최소 200km, 320km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도로 과주를 했을 때는 사실은 100m, 200m 단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예, 이제 앞으로의 대책을 찾는다는 방향에서는 예, 그보다 적은 낮은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로 국내외 사례에서 저런 그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둔덕이 없고 낮은 턱이기 때문에 지나쳐서 사고가 안 난 사례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해당 거리가 충분한 거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관련 자료들도 사실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것 그 안에서는 장애물이 혹시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장애물이 비행기의 움직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딪히더라도 그 부딪힘이 미미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 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 정부 이런 국토부 같은 정부 기관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과 그 지금 이런 안타까운 참담한 그래서 주간 재난 기관이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에 부딪혀서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제도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는 안 되죠. 네, 네, 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을 먼저 찾겠고 예. 해던 규정도 잘못됐다면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근데 어차피 그렇게 사실 할 겁니다. 하는데 좀 부연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는 지금 미국에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항공기 사고는 이런 중대 사고는 세계적인 사고를 주도는 하지 않지만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요. 예.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중대 항공기 사고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항공운항에 매우 큰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인적 오류나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을 했더라도 해당 과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심각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 왜 그러냐면 인적인 오류가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졌다면 그건 시스템의 문제지 예. 해당 인적 오류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실수가 재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특히 이런 핵심 안전 무결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기본 개념으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도 제도적 미비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비난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예, 예, 개선 방향을 찾자는 거니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 없다는 점에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찾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 그렇게 방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말씀드립니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렇죠.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경사나 설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둔덕의 높이가 약 2, 3m 정도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반 위로 약 한 7cm 정도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규정에는 맞는 건가요? 그 해당 이제 둔덕을 만든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지하 구조물화 시킨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저 둔덕의 경사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게 그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견고하다면 네. 네. 오히려 그 경사로가 길어지니까
항공기의 그 활주 길이가 착륙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파고들 정도로 약한 둔덕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고 예. 또 높은 상태다 보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실은 이게 한 가지의 시나리오 지금 저렇게 그 매우 큰 대형 민간 항공기는 아니지만 중형급인데 저런 항공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부딪힐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요. 저런 종단 안전 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 방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그런 거고요. 또 그랬을 때는 그 해당 설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네. 어떤 규모의 비행기가 어떤 무게와 크기와 어떤 속도냐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시설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역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활주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괜찮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시설적인 제한도 있긴 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올해 상반기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올해 상반기에 이 그 무안공항이 요 종단 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다라는 지적을 이미 받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네. 저도 이거는 그 오늘 해당 인터뷰하면서 예. 자료를 또 이렇게 하면서 전달 받으면서 저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실 인터뷰 직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보면 지금 지난 5월이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예. 시간인데 그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활주로 01 방향이라는 거는 10도 틀어진 북측 방향. 애초에 처음에 착륙하려고 했던 방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80도 틀어서 지금 사고가 난 방향이면 그 아래인데요. 지금 로컬라이저를 이제 LOC라고 하는데 LLZ라고 약자로 지금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컬라이저 설치로 종단 안전구역 권고 기준을 미확보했다. 부족 길이가 41m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여기서는 해당 조사에서는 현재가 199m고 그리고 240m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제 그 01 방향 같은 경우는 202m 확보, 190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지는데 네. 대략 40m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2단계 확장 시 추가 검토한다 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비곡한의 이 문구가 비고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잖아요 표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치가 좀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선로 자체 확장 그러니까 사실은 노선의 확장은 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더 큰 비행기를 수용하지 못해서 좀 상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과정인 것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네.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큰 비행기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예.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그 쉽게 찾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이런 정보 접근되는 정보만으로 보더라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규정이 여러 군데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부 기준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돼 있고 예. 여러 민간 규정에서는 해석 방법이 다르기 그러네요. 때문에 산재했는데 예. 이 또한 명확한 정립을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예.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까지 알고 있었으면 이런 것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그 유족만이 지금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 관심을 가지는 전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 서로가 좀 좋은 방향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지 않나 무안공항도 싶습니다.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활주로가 짧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위험성 때문이라기보다 예. 그 활주로 길이가 길수록 네. 그 착륙 길이가 긴 항공기들을 더 유치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 못한 사례 때문에 했다고 사업 설명 같은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안전 시설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었던 거는 맞는 거죠. 네. 예. 그 지금 해외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계속 좀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는데 해외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단단한 흙벽이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참사의 화를 좀 키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들의 인용인데 공항은 우리가 지었는데 그 시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외 전문가들이 먼저 지적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는 뭐 어떻다 저떻다 저도 잘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예. 또 하나의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전 재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 측면에서는 이 사고를 바라볼 때 왜 그런지를 얘기할 때 이거를 법을 지켰나 안 지켰냐는 좀 후로 미뤄둡니다. 일단 원인을 보고 이걸 감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 과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한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말을 자료를 수집하고 인용한 것들은 또 국내 국민들이잖아요. 예, 시민들께서 이런 자료들을 또 많이 공감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둔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현재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예. 둔덕이 없었더라도 심각한 사고는 났겠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네.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당일 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뭐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만 하더라도 외벽이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어?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벽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쌓는 그 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엄청난 콘크리트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 해당 항공기 사고는 매우 신뢰성 높게 결론과 이런 보고서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론에 도출되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벌과 비난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를 해결하자는 이게 그 집단지성이에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매우 높아지고 계십니다. 이 안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대형 재난은 수많은 시나리오를 최대한 만들어내고요. 예, 중간에 다른 시나리오가 발견되면 다시 더 덧붙이고 네,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증거와 논리들이 있으면 하나씩 예. 지어나가면 예, 남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명확한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그 둔덕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지금 이 정도 사고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해서 공항을 구성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빠른 속도로 예,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과주를 한 것이 예, 이 활주로 길이 달려온 만큼 더 달려가도 설지도 전문가들도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명확히 이거보다 더 약한 속도로 오더라도 그 콘크리트 때문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사고에서 이 둔덕이 큰 피해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진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좀 매우 저만의 주관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옆에 호수에 차가 빠져서 익사를 했으면 안타까운 입장에서 호수가 없었다라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고 과연 호수가 꼭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보호 대책은 제대로 됐는지를 살필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방향에서 예. 그, 알겠습니다. 네네, 그 역할은 네, 무슨 분명히 말씀인지 있었지만 알겠네요. 핵심은 아니다는 부분 네.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동책 착륙할 때 이제 보통은 항공유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번 네. 기종에는 항공유 방출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피해가 더 커졌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일반 항공유와 휘발유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보다 안전성은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인하점이면 휘발유라는 건 이제 이게 기체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체화가 되면 그때서야 산소를 만나서 연소하게 되는 건데 모든 가연물들이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런 온도에서 그냥 바로 휘발이 되니까 위험한 건데 항공유 같은 경우는 약간 높였습니다. 40도에서 60도 정도. 그러니까 예. 일상 온도에서는 기체화가 안 되는 안전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그 이렇게 마찰열이 있고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사고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그 생존자 한 분의 지금 그 저 병원 의사 선생님 브리핑을 보더라도 예. 화상이 아니고 이제 매우 심각한 복합골절들에 대한 외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파손되면서 주변으로 유실물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는 순간이죠, 거의. 그 순간에는 화재가 없었는데 이 탱크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항공유가 모여 있더라도 산소가 안에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유증기의 높은 농도는 안전합니다. 예.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부딪혀서 퍼져서 분무되는 상황에서는 인화점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네. 어쨌든 조류 충돌은 분명히 있었고, 네, 예.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기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조류 충돌은 있었고 랜딩 기어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왜 한쪽이라도 펴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정전 얘기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전기가 올스톱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두 가지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예. 정전은 엔진 두 개는 매우 희귀하지만 세 대랑 부딪혔으니까 둘 다 정지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력이 끊길 수는 있는데 예. 동력이 끊겼을 때는 보조 동력 장치가 또 있습니다. 예. APU가 있는데 네. 그 사이의 정전의 짧은 순간이거든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세 개 모두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장 때문에 못 내렸다는 부분도 분명히 시나리오고 예. 원인일 수 있는데 밝혀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인적 오류를 포함한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오류라면은 뭐 수동 작동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동 작동을 시도를 했는지 예. 또 시도를 했는데 어떤 그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해서 예.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예. 관제탑과 공유를 했는지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음성 기록 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예.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저 그러니까요. 소방 전문가로서 최초의 궁금증이 뭐였냐면 예. 동체 착륙 전후에 조치가 없었다. 그럼 과연 동체 착륙을 판단하고 한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처음에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